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15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이렇게 가까이 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일부러 좀 소리를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해도 잘 들릴 줄 알고 했더니 좀 녹음이 약간만 이렇게 좀 벗어나도 소리가 잘 안 잡히는 경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하지원의 마음 상담소 요 부분을 언급을 못해서 좀 아쉬웠었는데, 오늘은 요 얘기 좀 하고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원의 마음 상담소 그 타이틀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자, 하지원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지 말고 노력, 성취, 그리고 선한 태도 직시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쭉 읽다 보면 자신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틀이 있습니다. 요게 그 서울대의 최인성 교수님이었나요? 그 교수님도, 심리학과 교수님도 얘기하셨죠.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있다고. 예, 이 프레임, 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왔고,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야. 세상은 가혹하고, 믿을 수 없고, 우울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이지. 자, 그러나 이는 단지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사건이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의 기분과 여러 생각이 고약한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뒤에 보면 그동안에 이런 약간 부정적인 마음의 틀을 갖고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렸을 때의 뭐 경험이라든지 지금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닌가?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돈을 더 잘 벌었다면, 내가 더 건강했다면, 혹은 더 똑똑했다면 나도 세상을 아름답게 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지만 이것도 생각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념과 달리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유리한 조건이 아닌 우리의 생각들만이 우리의 생각을 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 우리의 힘과 가능성에 대해 더 크게 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다시 나의 세계를 구축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만 빙빙 돌며 놓쳐왔던 나 자신을 다시 정확히 바라보세요. 남의 말들에 치여서 죄악시하거나 모르는 척했던 나만의 기대, 나의 목표를 다시 꺼내 들어요. 이것이 당신의 세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 내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라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신한투신에 입사를 했을 때, 그때 같이 있었던 저희 사수 되시는 형님이 보면 참 머리도 좋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셨고, 예, 고등학교 때 장어 퀴즈도 나가셨더라고요. 그런 형이고 운동도 되게 잘해요.
사회인 야구 그리고 골프도 나가면 제가 200m도 아니고 제가 200야드 치면 그 형은 290m니까 한 320야드를 때려버려요. 그 드라이버 거리도 어마어마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부모님도 아버님이 그 교수님이셨고 삼형제에다가 둘째 그것도 저랑 거의 비슷한데 근데 그 형님이 툭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휴 내가 하는 게 뭐 다 그렇지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라고 하면서 뭔가 결과가 안 좋으면 항상 입에 에휴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그 형님이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근데 본인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공부도 참 착실하게 열심히 해오고 했는데 인생은 한 방이야라고 하면서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골프 칠 때 드라이버 한 방에 이제 멀리 아유 남자는 뭐 거리지 하고 인생은 한 방이 하면서 그 골프 칠 때 보면 뭐 아니면 또 한 방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뭐 인생 한 방 뭐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그게 내가 만든 그 내 삶의 프레임과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생활 철학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의 드라마는 내가 PD고 내가 작가이면서 내가 연출, 주인공 다 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아유 내가 하는 게 뭐 다 그렇지 그런 스스로 약간 비관적인 얘기 그 형님이 좀 개인적인 걸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코로나 직후에 그 좋은 장에서 주식으로 좀 많이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아마 파생으로 좀 많이 이러신 것 같은데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 숏 포지션을 좀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늘 인생 한 방이지라는 그 얘기에 그 숏 포지션에 대한 좀 과도한 포지션을 잡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아니 그 좋은 장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조금 말이 길었는데요. 그 우리 하지원 교수님처럼 실제로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그 프레임을 가져가는가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슬리 명가 그리고 체슬리 인턴 여러분들은 조금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혹시라도 그동안에 말의 습관이 잘못돼 있어서 에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들이나 뭐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한테 늘 네가 하는 게 뭐 맨날 다 그렇지 요런 얘기는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칼럼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 이제 전쟁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웜의 신박에서 이미 신문 기사에 다뤘었죠. 신문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번 공격을 하겠구나. 그렇다면 주말 효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빠졌었잖아요. 빠졌을 때 이유는 시장이 계속 좋다라고 하면 야 이번 주 주말에도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나오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은 시초가가 또 갭상승으로 시작할 거야 이런 느낌이 들면 주말에 당연히 주식을 들고 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선반영하면서 금요일 날 주가가 미리 좀 빠졌던 것도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으면 또 지금 일어난 전쟁의 수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을 항상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 낙관적인 게 어떤 확신이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하게 체크를 하고 그러고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유가 100달러 초일기 호르무즈 봉쇄 때는 최악이다. 요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일단 기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공습 중동 확전 위기에 세계 경제 긴장. 자, 일요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 안보 회의를 주재를 했었네요. 산업통상자원부도 비슷한 시각에 석유공사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네요. 이날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자 원유 등 에너지 수급과 국내 수출 기업들의 해상 물류 운송 현황을 점검을 한 거고요. 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세계 경제 둔화, 무역 수지 적자와 수출 감소를 가져온 것과 같은 충격이 우리 경제를 다시 강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다. 요걸 걱정하는 거죠. 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 3월 달에 유가가 130불을 찍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22년 6월 달에 미국의 CPI가 9.1을 기록을 했다고 7월 달에 발표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의 연결고리 CPI가 또 오르니까 페드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다 하면서 금리도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또 올라가면서 환율도 급등을 했고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유가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수입액이 급증을 하면서 또 무역수지 적자도 가져왔고 등등. 자,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불안감을 키워온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대결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각국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길고 긴 고물가 고금리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올 초까지만 있었는데 야, 이러다가는 뭐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세계 7위 산유국입니다. 이란. 세계 7위 산유국 이란이 전쟁 당사자로 등장하자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한 일이 됐고 금리 인하는 멀어졌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홍해를 피해서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던 국제 물류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 위기를 맞으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예멘 후티 반군, 예멘 자체는 사우디와 같은 수니파인데 요 후티 반군은 시아파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시아파고 시아파의 종주국은 이란. 지금 그런 연결고리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 후속 기사에서 아주 자세하게 또 나오니까요. 그 뒤에서 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중동 지역에서 원유의 70%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LNG의 30%를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뚫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역수지 적자 전환 우려는
커졌고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전기, 가스, 요금 등을 자극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올 들어서 살아나기 시작한 반도체 등 IT 수출이 꺾일 것이란 전망도 많아진다. 하긴 우리나라는 우리가 주식할 때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얼마인지 어제 뭐 85불, 87불 이러지만 실제로 우리는 중동산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70% 우리가 수입하는 70%가 중동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훨씬 비쌉니다. 브렌트유랑 두바이 그런 부분이 무역 수지 적자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달 들어서만 국제 유가가 3% 오른 상황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이 현실화하면서 배럴당 $100 돌파는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국제 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90.45달러가 됐고요. 예, 브렌트 유가가 $100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은 22년 8월이었습니다. 자, 이 호르무즈 해협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 통로인데 LNG 생산량의 3분의 1, 그리고 석유의 6분의 1이 이곳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CNBC는 무력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대로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를 나타냈고요. 국내 원유와 석유 제품 비축량은 공공과 민간을 합쳐 현재 8개월치 정도라고 하네요. 자, 이 확전 여부가 우리 수출이 전반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까인데요. 자, 지난해 우리나라 대이란 수출은 대이란 수출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억 8,331만 달러 작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40억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대이스라엘 수출은 이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한 10배 더 큰데 11배 정도 19억 달러 정도네요. 지난해 전체 우리나라 수출액이 6,322억 달러입니다. 6,322억 달러니까 한 800조 된다, 그죠? 그러면 800조가 살짝 넘는데 여기서 2,540억 800조에 2,540억이니까 0.03%, 그리고 이스라엘 수출은 0.3%, 이스라엘, 이란 다 합쳐서 0.33%. 네, 그 정도라고 보고요. 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수출이 또 그 나라로 수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죠? 자, 다만 이번 전쟁 확대로 각국에서 경기 둔화가 시작되어서 IT 제품 수요 급감으로 이어지면 최근 살아나기 시작한 수출 1위 품목 반도체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블라블라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난 우리가 이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자꾸 까먹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있고 그때도 11월 12월 달에 우리나라 여기 큰 기금, 연기금하고 몇 군데 연락이 와서 제가 직접 가서 세미나도 해드리면서 왜 중동 분쟁만 일어나고 나면 과거에 주가는 올라갔네? 예,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순위파, 시아파 얘기부터 1970년대에 있었던 닉슨 독트린 이후에 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과정, 그리고 이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중동의 여러 가지 얽혀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로 달러의 기축통화를 유지시키는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설명을 쭉 드리면서 그 연기금
그 담당자분들, 그 리스크 관리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앉아 계셔가지고 보통 주가가 빠졌을 때 사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하는 분들은 여기서 지금 이런 상태에 주식을 사는 게 맞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신규 고객들 최근에 들어오는 고객분들은 제가 주식 70% 이상 담지 말라고 지난주에 지시를 해놨었는데요. 그 나머지 30%의 현금을 살려고 하는 게 이 4월에서 5월달 넘어갈 때 미국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약간 팍팍한 상황이잖아요. 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5% 되는데 실제로 미국의 S&P 500의 PR이 21배니까 여기서는 언제든지 조그만 이슈에도 시장이 출렁하기 때문에 특히 4월달은 텍스 리포팅하고 텍스 내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이 4, 5월달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다. 예,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저희 직원들한테도 근데 우리나라 지수로 2650 여기서는 편입비를 단계적으로 주식을 사 들어가라고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봐야 뭐 4600 여기서 2600 많이 빠져봐야 2600 언저리 한번 살짝 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살짝 깨기도 힘들지 않을까 뭐 싶긴 한데요. 네, 퀀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퀀트 얘기하니까 밖에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한 달 전쯤에 이 퀀트 얘기하면서 늘 대학교 때 그 화려한 벚꽃을 보면서 중간고사를 쳐야 되다 보니까 중간고사만 치고 나면 그 도서관이 어두컴컴하잖아요. 중간고사만 끝나고 나면 밖에 나와서 벚꽃 구경도 해야지 하면 중간고사가 4월 한 19일 언저리로 끝나는데 왜냐면 그 뭐 4.19 해가지고 항상 그 4.19 관련된 뭐 행사도 늘 있고 해가지고 그때 막 밖에서 요란스러운 소리 나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 꼭 비가 한 이틀 동안 추적추적 오면서 땅에 떨어진 이제 벚꽃까지 싹 씻겨 내려가는데 그게 대학 다닐 때 4년 내내 보다 보니까 항상 4월 15일에서 20일 요 사이에 비가 오는구나.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이 4월 15일이죠. 네. 웜의 신박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퀀트가 중요한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분명히 희한하게도 홀수에 짝수에 왜 이런 영향을 줄까? 뭐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인가?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 때문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그런 걸 증명을 해라. 그게 수학자들이 늘 증명을 하려는 거. 누군가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형성이 되는데 A 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이코르 C세제곱은 이거는 형성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안 되느냐 그걸 증명해봐라 뭐 이런 걸로 수학자들이 막 또 100년 동안 고생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퀄 C 세제곱은 안 되는 거. 퀀트가 그런 면으로 잘 유용하게 쓰면 됩니다. 원인은 잘 모르더라도 증명은 하지 못하더라도. 자. 갑자기 또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자, 요 중동 전쟁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속 기사 한 2개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중동 천일 야화. 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네타냐후보다 하메이니가 더 불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란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들었고
뭐 이거 공격한 거는 넘어가시죠. 자,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둘러싼 양측의 속내. 예. 일본어로는 혼내라고 하죠. 속내, 혼내. 예. 혼내가 뭔가 보겠습니다. 자, 하메이니 이란 최고 지도자. 경제사회 분위기 악화로 전면전 부담이고 시아파 친이란 무장 집단 중재 역할 감소 우려가 있고 혁명수비대 등 대이스라엘 강경 세력 불만 해소 고민, 유사시 러시아 중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모색,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기습 책임론 회피할 기회, 전쟁 분위기 확산을 통한 정치 생명 연장, 팔레스타인 문제로 멀어진 사우디와 UAE와의 밀착,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기다리며 버티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이란의 이번 공습은 2주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주 시리아 이란 대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이었죠. 대사관은 타국 땅인 주재국에 위치하지만 본국의 영토로 사실 인정이 되고요. 본토가 적국에게 폭격당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자 사태가 국가 간 전면전으로 확대될까 염려하던 차에 불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의 공격은 정밀했었는데요. 이란 대사관 본관 오른편에 연결된 영사부 건물만 정확히 파괴를 했군요.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 중 7명은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이 시리아의 이란 대사관에 이렇게 숨어 있었었네요. 이스라엘은 외교관이 아닌 군인들이 왜 그곳에 있었겠냐면서 혁명수비대의 해외 위장 거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란은 부인하며 보복 대응을 다짐했었고요.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일단 양국은 한 차례 주고받기를 끝낸 셈인데 그러나 여기서 멈출까? 전면전으로의 확전 여부는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전쟁에 준하는 긴장이 계속될 가능성은 크고 바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계산과 의지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공격을 했는데 방금 여기 나온 것처럼 시리아에 있는 대사관을 그렇게 폭격을 한 거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복을 안 하기에도 완전히 이란의 정부 입장에서는 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 이런 기사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이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 대사관 이런 거 공격 잘 안 하잖아요, 보면. 예, 그런데 거기 이런 지휘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선을 확 넘어버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그 보복을 했던 거고, 자 이게 얼마나 이 한 대 때렸기 때문에 나도 받아쳤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후가 문제인 거죠. 이게 그 동네 전체적으로 패싸움으로 이래 번지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인데 이 속내를 일단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정치적인 손해관계만 따져본다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이란의 공습으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맞은 셈이고요. 최근까지 네타냐후는 국민의 퇴진 시위에 시달리고 있었죠. 지난주에도 10만 명이 이스라엘에서 반정부 시위를 했습니다. 자,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 비판이 또 매서웠는데 특히 연립정부 내 극우 강요들이 주도한 사법제도 개편으로 국정 운영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정보 및 안보망에 구멍이 뚫리며 기습을 당하지 않았던가. 가자 사태 이후 네타냐후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과거 부패 스캔들로 인한 사법 처리 가능성에도 직면해 있고 생존이 걸리면 모든 문제는 부차적일 뿐이다.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 즉 네타냐후 생존 카드는 이스라엘의 최대 위협 이란과의 갈등 격화다. 이란을 링 위로 끌어올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국민은 총리 중심으로 싸울 수밖에 없고 4월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폭격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불러왔고 결국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구성되었다. 이번 이란의 공습도 큰 피해 없이 잘 막아낸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네타냐후는 다시 살아낼 기회를 얻었다. 안보 상황이 악화될수록 현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유리하다. 참, 이런 거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그죠? 이런 전쟁을 굉장히 이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반면 이란은 고민에 빠졌다. 자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기에 보복에 나서긴 했고, 다만 전쟁을 불사하며 이란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네타냐후의 속내를 알기에 깨름칙한 거죠. 이게 전쟁을 해주면 해줄수록 이 네타냐후를 정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꼴이 되니까 내심 즐겨왔던 이러한 우위에 최근 지정학 판도를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6개월 전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의 몸값이 크게 올랐던 터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의 이맘 후세인 여단 등 중동 각처의 무장 집단을 키우고 도와왔던 이란만이 이들을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최근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교전 상태가 지속될수록 이란에 유리했는데 사람들이 달려와 사고치는 부하들 좀 어떻게 해달라며 본진 조폭 두목에게 부탁하는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비유도 참 잘하셨네요. 그죠? 정작 사고뭉치 부하들을 키운 장본인이 해결사처럼 거들먹거리는 장면은 볼썽사납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가자지구 휴전과 관련해서 이란과 이면 대화를 추진하면서 하마스를 협상회장으로 끌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자, 그러나 이번 공습으로 이란은 중재자가 아닌 분쟁 당사자가 되었다. 그동안 누려왔던 거중 조정자로서의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을 것이다. 자, 요게 참 중요하다, 그죠? 네, 우리는 지금 아까 호메르즈 해협에 이게 확산이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 확산이 되면 유가가 뭐 130까지 갈 수가 있고 등등인데 실제로 이란은 어떤 상황인가? 아까 그런 문구도 있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이거는 전 세계와 전쟁을 하는 선전포고랑 마찬가지인 거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란이 지금은 요 정도 선에서 자, 우리 한 대 맞았는데 봐봐, 드론하고 막 미사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다가 우리가 퍼부었어 하면서 명분은 그래도 체면. 근데 또 이스라엘에서는 그거 99% 우리가 다 아이언돔으로 다 격추시켰어. 실제 피해 거의 없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예, 그러면서 계속 그런 말들이 계속 이렇게 더 때려, 링으로 올라와. 계속 꼬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럴 때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뭐 했다 그랬잖아요. 뒤에 나오네. 뒤에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자, 공습 직후 주유엔 이란 대표부에서 발신한 메시지가 눈길을 끄는데 시리아 주재 자국 대사관 피습과 관련된 보복은 이것으로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왔네요. 확전을 우려하는 심정이 담겨 있다. 자, 이렇듯 분쟁 당사국인 양국의 셈법이 복잡하게 갈리지만 국제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고
이란의 이번 공습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인근의 걸프 왕정 국가들의 반이란 정서를 한층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 본토를 향한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목도한 이 왕정 국가들은 영내 안보 위협을 새삼 느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의 반이란 진영 협력 기조를 더 가속화하려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지난 하마스의 공격 이후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자 사태로 일단 뒤로 물러났던 사우디의 이스라엘과의 수교 교섭에도 새로운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11월에 대선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외교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죠. 특히 바이든 정부의 중재력이 어떻게 작동할지가 관건인데 이스라엘의 견고한 우방힘을 천명하면서도 네타냐후를 설득 압박해 확전을 막아내는 전략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인데 트럼프 진영에서는 선명한 반이라는 메시지를 내세우며 네타냐후의 입장을 두둔할 것이고요. 우방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는 사태를 막지 못한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당장 오늘 11월 미국 대선에 요거 했고요. 더욱 불길한 징후가 있는데 바로 폭력과 갈등을 산소처럼 여기는 이들이 반색하며 이 분쟁에 뛰어들 가능성이다. 야, 폭력과 갈등을 산소처럼 여기는 사람들 참 많죠. 보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등 영내 친이란 무장 집단은 신이 나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IS나 알카에다유의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은 이 상황을 기회로 여기며 호전성을 더욱 드러낼 기회를 얻었다. 5차 중동 전쟁이 50년 만에 다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을 기다리는 이들은 분명히 곳곳에 흩어져 있다. 네, 4차 중동 전쟁이 1973년인가 그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5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닌가. 네, 폭력과 갈등을 산소처럼 여기는 이들. 네.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어느 조직이나 네, 보면 네, 하물며 뭐 동호회 같은 데도 보면 항상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요 관련된 기사 하나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OQ. 이란 이스라엘은 왜 앙숙이 됐나? 화해 가능성은 없나? 예, 또 참 좋은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자, 두 나라 간 첫 전면 군사 충돌이 이번에 일어났는데 6개월 이상 이어져 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범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고, 자, 이란은 이전에도 다른 무장단체들의 자금을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대신 공격하도록 부추겨 왔는데 이 두 나라는 어쩌다가 이 같은 불구대천 원수가 됐을까? 네, 문답으로 정리했다. 이런 거 한번 쭉 알아놓으면 좋다, 그죠? 자, 이스라엘과 이란 대립의 역사, 요 연역이 쭉 나옵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발발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 쭉 돼 있고요. 1978년에는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침공, 79년에는 이란 이슬람 혁명, 이스라엘과 단교를 했고요. 1985년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설립된 게 1985년이네요. 87년에는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설립이 되고요. 92년에 예멘 후티가 설립이 됐군요. 야, 후티 반군 이래도 이게 역사가 30년이 넘었네요, 벌써.
2008년에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대공습이 있었고 2015년 이란 핵 합의 체결, 이스라엘은 반발 등등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은 원래 이렇게 앙숙이었나라는 질문. 아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던 주변 아랍 국가들과 달리 이란은 이스라엘 건국 2년 뒤인 1950년에 일찌감치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경제 외교적으로 협력해 왔다. 그래요? 1950년부터 1970년대 두 나라의 우호 관계는 절정에 이르는데 당시 친미 성향인 모하메드 레자 팔레비 국왕이 통치하던 이란은 미니스커트와 청바지가 유행하던 개방적인 사회로 종교만 다를 뿐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요 팔레비 국왕 시절에 아까 79년도에 이란 혁명으로 이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죠. 그랬었군요.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던 두 나라는 인적 교류가 활발했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 협력을 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석유를 공급할 정도로 긴밀하게 협력을 했다. 자, 그런데 왜 사이가 틀어졌나? 이슬람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가 세속주의 팔레비 왕정을 1979년 무너뜨리고 이슬람 근본주의 신정 체제를 구축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단절되고 적대 관계로 바뀌었다. 미국을 적으로 규정한 호메이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슬람의 적이며 미국이라는 큰 사탄 옆에 작은 사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적개심을 드러냈었네요.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양국은 사안에 따라 은밀하게 물밑 협력하며 적대적 공존을 이어갔는데요. 네, 사담 후세인이 이끌던 요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담 후세인이 이끌던 이라크를 공동 위협으로 여겼다는 점이 양국의 유대감을 유지시킨 동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이라크 전쟁 1980년 9월 22일이었을 겁니다.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을 하죠. 이때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라크에 후세인을 지원을 했던 그 무기 지원을 했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이란 팔레비 왕조 시절에 미국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호메이니가 왕조를 무너뜨리고 반미 체제를 딱 만들어 버리니까 그때 미국이 후세인한테 무기를 지원해 주면서 이란 가서 저 호메이니 왕조가 아니죠. 호메이니 정권을 혼내줘. 예, 그런 식으로 되면서 1980년 9월 달에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을 했고 요 전쟁이 8년 동안이나 했었어요. 그러면 이란 이라크 같은 이슬람인데 왜 저렇게 싸우지 해도 어떻게 보면 이란은 시아파, 이라크는 오히려 수니파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같은 무슬림 내에서도 이 종파 간의 또 갈등이 또 많았었죠. 자, 이렇게 무기도 지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1991년 걸프전 때는 이 미국이 후세인을 너무 키워주다 보니까 이 후세인이 이라크가 1990년이었었죠. 쿠웨이트를 또 침공하잖아요. 보면 91년 걸프전 이후 90년에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91년 1월인가 2월에 사막의 폭풍 작전 하면서 이라크를 혼내줍니다. 이 걸프전 이후에 이라크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쪼그라들어서 공공의 적이 무기력해지자 이란과 이스라엘은 또 상대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란은 왜 그동안 이스라엘 직접 공격을 피했나? 지정학적 요인 때문인데요. 우선 두 나라는 접경국이 아닙니다. 네, 요 위에 그 지도도 나오지만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땅을 넘어서 저기 시리아도 넘어야 되고요. 네. 아주 멀리 있습니다. 자, 가장 가까운 국경도 1000km 떨어져 있습니다. 1000km 떨어져 있으니까 거의 부산에서 저 위에 압록강, 두만강, 네, 그 정도 되겠다, 그죠? 네, 떨어져 있고 중간에 레바논과 시리아, 이라크가 있습니다. 영토 분쟁 등 전면전을 치를 요인이 많지 않고요. 시아파를 신봉하는 이란으로서는 종파 분쟁을 벌여온 수니파 군사대국 사우디와 튀르키예 같은 곳이 우선시됐고요. 사우디는 미국의 군사 협력국이고 튀르키예는 터키죠. 예,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아울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력 차도 꽤 크고요. 이란은 핵개발 추진 과정에 받은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을 해서 상당수 무기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반면 이스라엘은 인도, 파키스탄, 북한과 함께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 간주가 되고 있고요. 아이언돔 등 최첨단 무기를 다수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란은 직접 공격 대신에 시아파의 세가 강한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중동 내의 영향력 유지를 꾀해왔고요. 미국 국무부는 2019년 이란이 돈 세탁 등을 통해서 헤즈볼라에 지원하는 액수가 1년에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런데 이번에 왜 직접 공격을 했나? 네, 그 부분은 좀 전에 읽어봤던 이스라엘의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란 영사관 폭격 때문이었던 거죠. 네. 사망자 10명 중에 이란 혁명수비대 해 공작부대인 쿠드스군 고위 지휘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앞서 지난 1월에는 이란의 국민적 영웅으로 미군 공습에 사망한 혁명수비대 장군 카셈 솔레이마니 사주기를 기리는 행사장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벌어져서 100명 넘게 또 사망을 했죠. 이란은 이 사건도 이스라엘을 배후로 보고 있었고요. 잇따라 타격을 받은 이란으로서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안팎에 발신할 필요가 있었고 경제적 목적으로 이번 공격을 단행했다는 관측도 있는데 세계 석유 매장량 4위 산유국으로 전체 수출 비율 중에서 원유가 60%에 이르는 이란이 유가 상승 반사 이익을 얻고자 중동 정세를 불안하게 몰고 갔다는 점도 있네요. 매장량은 4위고 아까 실제로 생산하는 기준으로는 아까 7인가 그랬었죠.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양국 충돌이 주변 국가들에 미칠 여파는, 네, 요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이란의 주변국들은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미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유엔 개발 계획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주변 3국인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에서 23만 명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본거지를 빼앗긴 무장단체의 대원들이 자국으로 흘러들어와서 안 그래도 불안한 내부 정세가 불안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자국 민간인 피해를 우려한다면서 가자 지구의 유일한 탈출 통로인 라파 국경을 막기도 했습니다. 자, 제일 밑에 저항의 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9.11 테러 직후인 2002년 1월 국정연설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북한 등 적대 국가를 악의 축이라고 부르자 이슬람권 언론이 반감을 드러내며 쓰기 시작한 용어이고요.
우리는 악의 축이 아니라 저항의 축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불어나 봅니다. 미국의 저항하는 국가들이란 뜻이었지만 이후 점차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의 반이스라엘 무장단체 등을 묶어 부르는 말로 굳어졌고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하마스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면에서도 결국은 미국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셈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난번 이스라엘 하마스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사우디잖아요. 그러면 사우디는 왜 미국하고 모든 기름 수출을 달러로 결제하겠다라고 왜 약조를 했을까? 사우디가 지금 아직까지 왕조잖아요, 왕조. 사우디 왕조가 나라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배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 왕가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이란의 팔리비 왕조가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그 팔리비 왕조가 무너졌고 이란이 지금 저러고 있고 시아파 그리고 사우디는 또 수니파 이러다가 사우디 쿠웨이트도 90년도에 이라크가 또 쿠웨이트도 침공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강력한 미국의 군사적인 지원이 필요했고 그 사우디 어떻게 보면 왕가를 지켜주는 조건으로 모든 기름 수출은 달러로 결제를 해줄게. 네, 그렇게 달러의 기축통화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자잘한 중동의 분쟁들 보면 결국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은 이런 중동 분쟁에 있어서 덧셈 뺄셈을 해보면 굉장히 덧셈이 됩니다. 굉장한 덧셈. 여러 가지로 무기도 팔아먹고요. 달러의 기축통화도 유지가 되고 있고 사우디가 그동안에 빈살만이 바이든 대통령을 그렇게 좀 아주 형님 모시듯이 안 했죠. 그 대신 푸틴 만나고 시진핑 만나서는 시진핑 만나가지고도 위안화로 결제해드릴까요? 뭐 이러고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덧셈 뺄셈으로 봤을 때 이런 중동의 분쟁이 덧셈이 된다면 미국 시장이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동 분쟁 이후에는 항상 짧게는 1990년 쿠웨이트 침공 이후에 사막의 폭풍 작전이 있었던 한 5, 6개월 동안 시장이 안 좋은 적도 있었어요. 안 좋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항상 보면 랠리가 왔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53분이네요. 자, 요 두 가지 기사 빠르게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미국 강타한 의약품 부족 사태, 한국도 영향권이라고 돼 있거든요. 최근에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부족입니다. 부족. 네, 쇼티지. 네, 병목 현상. 네, 미국을 강타하는 의약품 부족 사태. 원료의약품 글로벌 공급 60% 차지하는 중국, 인도에서 수요 못 맞춰 돼 있고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의약품 부족 현상이. 최근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으며 인기를 끌었던 세마클로타이드 성분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50분을 넘어가니까 목이 딱 고만하라라고 알려주네.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중증 알레르기 치료제 에피네프린 그리고 항생제 아목시실란 등 모두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 부분 기사 한번 쭉 보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요 기사는 AI 열풍에 대만 지진이 겹쳐서 이제는 PC 스마트폰 부품 가격도 뜀박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산 AI 열풍에 대만 지진 겹치면서 반도체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여기 기사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용산 가가지고 PC 조립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되나, 올해 1월 게임용 컴퓨터를 구매하기 위해서 각 부품을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직장인 김모 씨는 현재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데, CPU, 그래픽카드, 램 그리고 SSD 등 부품당 가격이 석 달도 채 안 돼서 10%가량 가격이 뛰었기 때문이다. 조립용 PC를 15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최소 10만 원 이상은 더 쓰게 됐다라고 하고, IT 부품 가격이 최근에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블라블라 돼 있으면서 칩플레이션, 칩에다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이 칩플레이션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서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요 PC 부품 가격 변화 쭉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워맨 신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파이팅 넘치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